오늘은 지방 예산 중에서 지방재정 위기관리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지방재정 위기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지방자치단체는 파산 안 하나?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2009년에 글로벌 경제 위기가 이제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지방 세수가 감소하고 지방 채무가 급증했어요.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거든요. IMF 외환위기 때는 외환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랬는데 2009년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복잡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천안시라든가 몇몇 군데에서는 거두려고 했던 돈을 못 걷어가지고 실제로 집행을 할 돈이 부족해가지고 이제 빚을 냈는데 빚도 부족하고 이런 상황까지 간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랬거든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도시가 일본의 유바레시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유바레시라는 시는 면적이 서울보다 커요. 서울이 한 61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물론 우리나라에도 서울보다 큰 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거의 서울의 2배 되는 군들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유바레시의 인구가 12만 명 넘었었는데 세입 수입이 줄고 뭐랄까 조작이 있어가지고 막 수입이 괜찮은 것처럼 빚이 별로 없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 파산을 한 거예요. 파산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빚이 드러났고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쓸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행정을 통한 여러 가지 복지라든가 이런 게 줄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떠나요. 서비스가 딴 데로 떨어지니까 딴 데는 무슨 수당도 주고 무슨 학교도 수리해주고 막 그러는데 도로도 수리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런 것도 안 하네. 떠나고. 근데 또 세금을 올려야 되잖아요. 수입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더 떠나고 세금 내기 싫어가지고 그러면서 나중에 인구가 6천 명까지 줄어들어요. 12만 명이 6천 명이 줄어들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서울보다 큰 곳에 6천 명이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1,000만이 살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서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주목하는 도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가 한 10여 년 가다가 최근에는 좀 나아졌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새로운 30대 시장이 왔는데 시장이 이제 한 게 뭐냐면 일단은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걸 압축도시라고 합니다. 컴팩트 시티라고 하는데 모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날 같으면 한 집 사는데 상하수도 놔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를 있는 돈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게 되면서 인구가 다시 늘어서 지금 2만 명이 넘어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거 안 해. 그런 여론이 생겨서 만든 제도가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재정 분석 및 재정 진단을 먼저 하고 그래서 문제가 있을 경우는 재정위기단체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그 위기단체에 대해서 긴급재정관리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재정 분석 및 재정 진단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예산, 결산, 출자, 통합부채, 우별부채 이런 등등의 상황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한테 매년 보고서를 내요. 그럼 행안부 장관은 그거를 가지고 분석 진단을 해서 그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나 국무회의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단체는 포상을 하고 그렇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널티를 부과하고 여러 가지 이제 지도 지침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보통은 12월에 예를 들면 지금 올해가 2022년이잖아요. 21년 12월에 끝난 거를 가지고 5월에 결산을 합니다. 그러면 재정 공시를 8월에 하고요. 그걸 가지고 재정 분석 진단을 보통 9월, 10월에 내는데 이게 참 자꾸 행안부가 이게 늦춰져 가지고 이게 이제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에 나와야 될 보고서가 최종적으로 나온 게 1차적으로는 11월에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나온 것은 2월에 나왔습니다. 올해 2월에. 저희 나라살림연구소는 그걸 가지고 그 단체별로 분류해 가지고 등수를 매기는 걸 발표를 하는데 2022년도에도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보고서가 제출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등수를 매기는데요. 등수를 재작년부터 매기지는 않더라고요. 그 행안부에서. 그래서 저희 연구소가 그냥 등수를 발표합니다. 행안부의 자료를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뭐 일부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등수를 매겨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심각하다고 여겨지는 곳에 재정위기단체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건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면 위기단체 그러면 재정수지가 30% 정도의 적자를 보는 것. 채무는 그 예산 대비 40% 넘는 것. 채무 상환비가 17%. 이거 무슨 말이냐면 채무가 40이 넘거나 아니면 빚을 갚아야 되는 액수가 예산 액수의 17%예요. 이게 무슨 의미를 지니냐면 빚이 많아도 장기적으로 진 빚은 당장 갚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건 굉장히 괜찮은 건데
단지 빨리 갚아야 되는 거예요. 당장 올해 시한 만료가 된 그것이 17%가 넘은 거는 당연히 위기단체로 듭니다. 그리고 세입에서도 지방세 징수율이 최근 3년 평균보다 70%가 안 될 때, 자금 관리에 있어서도 금고 잔액이 10%가 안 될 때, 그러니까 예산에 대비 10% 정도 자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어떤 상황이 닥쳐도 이제 쓸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 부채 비율이 600%, 자산의 600%를 초과할 경우에 그 위기단체 기준을 적용을 해요. 그래서 이런 곳이 뭐 거의 없죠. 왜냐하면 사전에 미리 조치를 취하니까. 어느 해에 갑자기 빚을 엄청 지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매년 재정분석 진단을 하니까 이 지자체 갑자기 빚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사전에 경고도 보내고 하기 때문에 없어요. 또 행정의 문제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인데요. 좋은 점은 사전에 예방한다는 거지만 나쁜 점은 어떤 일도 발생하지 않게 하고 싶은 게 행정이에요. 그러니까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는 게 행정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도 발생해야 되지만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여하튼 그런 위기관리단체가 있을 때는 긴급재정관리제도를 적용을 하는데 2015년에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장관이 판단했을 때 여기는 좀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서 지정을 합니다. 그 지정 기준은 재정 건전화 계획을 3년간 이행했는데도 더 상황이 악화된다.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100분의 45가 된다. 뭐 이런 아까보다 더 심한 경우 이런 거고요. 이런 경우는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다만 최근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뭐 태백 같은 경우에 2천억 정도의 부채를 지는 오투 리조트 같은 사업들을 진행했거나 이런 게 있고요. 이번에 저는 좀 약간 그런 게 뭐냐면 강동구에서 그 공무원 한 명이 200억을 넘는 돈을 횡령을 했어요. 근데 그걸 몰랐다는 거죠. 만약 이런 사건이 터지게 되면 200억이니까 망정이지 한 2천억이 됐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위기관리 지정단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회계할 때도 한 번 더 말씀드릴 텐데요. 생각보다 이 칸막이 때문에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여수시에서도 67억인가 횡령을 한 사건이 있었고요. 서울 강서구에서도 통장을 매년 깨가지고 지자체에 큰 피해를 끼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 현 재정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는 한번 표본 삼아 위기관리단체를 한번 지정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이제 문제는 요즘은 또 정반대로 너무 일을 안 해가지고 잉여금이 너무 많이 남아서 생기는 문제가 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